오늘은 특별하게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세가 된 김경연입니다. 남편 이정호와는 40년이 넘도록 함께 살아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 부부랍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저희 부부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연애 결혼한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고 하루 종일 함께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젊었을 땐 우리에게 무엇 하나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한 생활이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가난조차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땐 누구나 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종종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라디오를 들었고 웃으며 또 서로 미래의 꿈을 나누었답니다. 그때가 아직도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여 독립하고 나니 저희 부부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둘만의 생활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대화를 시도하면 꼭 싸움으로 번지곤 했죠. 무엇 때문인지 사소한 일에도 서로 짜증과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방안 물건을 정리하는 걸 귀찮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잔소리합니다. 제발 쓰레기 좀 제대로 버리라니까요. 그리고 또 남편은 평생 안 하던 음식 투정을 자주 합니다. 도대체 밥이 이게 뭐야? 남편은 늘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그동안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만 남자, 그 무뚝뚝함은 저를 점점 외롭게 했습니다. 가끔 제게 보여주는 관심 없는 표정과 말투가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익숙했던 그 태도가 어느새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렸습니다. 이날은 왠지 남편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신문을 보느라 제가 한 말들을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이라도 갈까요? 저는 최대한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새삼스럽게 갑자기 산책은 무슨. 나 피곤해. 그런데 갈 생각 없으니까 가고 싶으면 혼자 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서러움이 북받쳐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참았던 외로움과 서운함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우리 헤어져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좋을 대로 해.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닫힌 문 뒤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의 냉정한 태도에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서로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도 어려웠고 점점 더 깊은 외로움만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저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날들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고 식사 시간도 따로따로 가졌습니다.
저는 혼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지만 도무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지내온 정 때문에 마음 한편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 동안 저는 주변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으려 했지만 친구들과의 대화는 오히려 제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들의 남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움에 빠져들었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새벽, 저는 잠에서 깨었지만 그냥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언가 하는 듯한 소리가 이상해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불편한 자세로 서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부엌 근처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미료를 찾는 모습도 서툴고 간을 보며 어색하게 표정을 찡그리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 저는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걸 느꼈는지 남편이 뒤돌아봤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내가 준비했어. 미역국이랑 달걀말이인데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 저는 남편이 차린 식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남편이 요리한 음식을 천천히 맛보았습니다. 맛은 조금 어설펐지만 그것보다 그의 마음이 더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애써 참으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남편이 망설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연아, 곰곰이 되돌아보니 내가 평생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더라. 미안해.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작은 한마디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외로움을 한순간에 씻어내주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놓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간식을 사다 놓았습니다. 외출할 때면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꽃집에 들러 작은 꽃다발을 사와서 쑥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건넸습니다. 아주 작고 평범한 행동이었지만 저에게는 커다란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 함께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며 지난날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었던 시절의 모습, 어려웠지만 서로 의지하며 견뎠던 날들, 가족 여행을 갔던 날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함께 견디고 이겨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앨범을 넘기다 말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연아, 그동안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남은 인생은 너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저는 남편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다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회복하면서 우리는 다시 부부로서의 관계를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저녁, 제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노력하며 함께 살아볼까요? 남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저는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사연이지만 우리네 일상에서 겪는 황혼의 위기를 작은 남편의 행동으로 극복하는 감명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